내일 광화문 경계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과 문재인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1박 2일 철야 집회가 25일 오후 7시부터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개최된다. 이날 집회에는 문재인아 야범국민투쟁본부, 한기총, 한교연, 한교총 등 기독교계 단체, 불교 대불총, 천주교 대수천, 1460개 시민단체, 우파정당, 253개 지역연합 등이 참석해 한국 역사상 첫 대규모 철야 집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등도 자리에 참석해 힘을 보탤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아 야범국민투쟁본부 측은 지난 3일 광화문 일대에서 조국 퇴진 국민총궐기 대회가 열린 이후 청와대 앞에서 철야 농성을 펼치고 있다. 이 단체는 조국과 문재인이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사회주의로 가려하고 있다면서 촛불과 홍위병들을 통해 권력과 돈과 자리를 주고 국민들을 장악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투쟁본부는 미친 자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는 본 회퍼 박사의 발언을 인용하며 25일 문재인을 퇴진시키고 대한민국 제2의 건국을 열어가자. 걸을 수 있는 자는 다 나오고 군번을 가진 자 역시 다 나와야 한다. 주사파 50만 명을 제외한 4,950만 국민들은 다 나오라고 역설했다. 집회 일정은 오후 3시에서 7시까지 사전 행사, 오후 7시에서 10시까지 국민대회 순서로 진행된다. 이후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철야기도회가 열린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오후 8시께, 나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위원회를 마치고 집회에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당 차원에서 집회 참석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의원들은 이미 참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진태 의원은 지난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드디어 내일 25일 광화문 철야 집회가 열린다며 10월 항쟁 3차 총공세로 문 정권을 끝장내자. 담요 2장씩 갖고 나오자며 참석을 독려했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역시 SNS로 10월 25일 19시 광화문 집회에 다시 참가하기로 했다면서 조국 사태 이후에도 문 대통령은 달라질 기미가 전혀 없다. 믿을 곳은 분노한 민심밖에 없어 보인다. 그래서 다시 한번 광화문의 함성으로 나라를 바로 세우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학규 당비 대납 의혹에 난장판 된 바른미래. 당비 대납 의혹을 놓고 바른미래당 내부에서 손학규 당 대표와 이준석 전 최고위원 사이에 진흙탕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 변혁, 소속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지난 23일 손 대표의 당비 대납 의혹을 제기하자 손 대표는 즉각 무고죄를 거론하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그러나 이 전 최고위원은 자료들을 모두 제출하겠다며 반발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은 젊은 사람이 정치를 치사하게 한압, 손 대표, 현금 수천만 원을 집에 보관하시나 이 전 최고위원 등 막말을 주고받았다. 24일 변혁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손 대표의 당비 대납 의혹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사를 촉구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당비 대납 의혹이 사실이라면 우리나라 정당사에서 유례없는 부패범죄라며 중앙선관위는 당비 대납 의혹을 신속히 조사해 명명백백히 밝혀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손학규, 정치를 치사하게 해서 되겠나. 앞서 손 대표는 23일 최고위원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임원경 전 부총장을 당이라고 생각해 개인 비서가 그쪽으로 돈을 입금했고 임 전 부총장이 당 계좌로 입금한 것이라며 개인 비서에게는 현금으로 당비를 줬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 전 최고위원을 향해 젊은 사람이 정치를 제대로 배웠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치를 치사하게 해서 되겠나며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이 전 최고위원은 손 대표의 해명을 말도 안 되는 해명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돈의 출처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24일 250만 원씩 고해 현금으로 매달 뽑아서 전달한 것이라면 매달 해당 금액을 인출한 기록을 아니면 언제 수천만 원 한 번에 뽑은 현금을 집에 보관하고 있던 것인지 인출 자료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2012년에는 현금 보유하신 것을 신고하지 않았다며 손 전 대표의 부인이 오래전에 약사를 그만두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배우자께서 약사로 영업하셔서 현금 매출이 발생하였다면 영업기간이 언제인지 밝혀달라며 자금 출처도 밝힐 것을 요구했다.
자료가 진본인데 뭐가 문제되나. 손 대표 측은 무고죄를 거론하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장진영 당대표 비서실장은 최소한 확인도 없이 언론 앞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변혁 측이 당연히 책임져야 하고 무고죄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24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법적 대응을 검토할 수 있겠지만 검토하면 반박 자료를 모두 제출할 것이라며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가 진본이라면 뭐가 문제되겠나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 전 최고위원은 논쟁 과정에서 대납 당비 액수를 추가 집계해 내놓기도 했다. 이 전 최고위원이 대납 의혹을 제기한 액수는 당초 7회에 걸친 1,750만 원이었다. 이 전 최고위원은 그러나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23일 당권파 쪽에서 뭣도 모르고 저희와 기간이 다른 자료를 공개해 총 9회 2,250만 원으로 증액됐다고 했다. 손 대표 측 장 비서실장은 24일 국회에서 의혹에 대해 다시 한번 해명했다. 그는 정당법은 돈이 당비가 납부된 계좌 방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돈의 주인이 누구냐는 것이 사안의 핵심이라며 허술한 의혹 제기를 중단하고 소모적이고 의미 없는 헛발질을 할 시간에 창당 작업에 힘써라라며 변혁을 비판했다.